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석단원도 손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정들이 대단하신데요. 오늘 세미나 하는 거 앞에 이렇게 두바이 여행 후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또 두바이 다시 가는 느낌이네요. 예. 여행 잘 다녀왔고요. 저도 여행 다녀오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또 다른 각오를 하고 두바이 갔다 와서 첫 게스트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팀이라서요. 제가 은혜 갚는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 갖고 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자리 처음 오신 분 손들으라 그러면 안 들으실 거고요. 처음 오신 분, 초대하신 분, 같이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처음 오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 예. 그러면 이런 자리 완전히 처음 오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분입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강의 수위를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은요, 여기 나와 있죠? 손재모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제 얘기 한 1시간 정도의 얘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 자랑하고 가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나 책이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TV 프로나를 통해서 우리 내 삶을 이렇게 반추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보는 시간들 많이 가지잖아요. 오늘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봐도 아는 게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원해요.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셔야 돼요.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근데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는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인도에 딱 떨어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했지? 어떻게 내 나이대를 살아갔지? 라는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보잖아요. 그죠? 저도 아메이라는 걸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핀, 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또 생각해보고 나도 저런 것들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간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좀 마음 좀 이렇게 여시고요. 저도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거든요. 너무 어색했거든요. 저는 처음 왔을 때 저를 처음 소개하신 PC방 사장님이요. 저 처음 여기 초대하셨을 때 여기 앉혔어요, 여기. 예. 여기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뒤에 못 나가요. 그죠? 중간에 어떻게 나가요, 여기. 예.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여기 앉혀 놓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앉아있는 1시간 반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한 10분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멘이란 걸 이해하면서부터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느낌이나 마음 저도 100% 공감하니까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바뀌려면 내가 이때까지 익숙했던 곳, 그다음 편했던 곳에서는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제일 익숙한 곳이 어디죠? 집 중에서도 어디요? 구석. 그래서 그걸 집구석이라 그래요. 거기는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 우리가 보통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거는요, 내가 가는 장소를 바꾸거나, 또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듣는 얘기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그런 자리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여기 처음 오는 장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이상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처음 뵙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들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여기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오늘보다 나은 내일, 원하시는 그 삶의 시작이 아마 이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말 호기를 만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아메이 30년 역사상 아메이하기 가장 좋을 때를 만나신 거예요. 네, 진짜예요. 지금 춘추전국 시대예요. 네. 밖의 경기는 되게 나쁘죠? 아메이 경기는요?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아메이 경기는요, 밖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아메이 경기는 내가 그냥 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아메이 경기는 내가 오늘 아무도 안 만나면 경기 나쁜 거고요. 10명 만나면 억수 좋은 거예요. 아메이 경기는 누가 조절해요? 내가 조절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메이 경기가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경기에
그 시절에 내가 뭔가 조금 더 결단하고 도전해서 뭔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저희 가족이에요. 예, 저희 와이프, 저희 12살 딸, 17살 아들. 저는 처음 아메를 시작했을 때 얘네들이 없을 때 시작했어요. 숫자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뭘까요? 아니, 시작한 날 아니고 사인한 날요. 제가 아메를 처음 접했을 당시 저는 나이는 26살, 대학교 3학년 휴학 중 PC방 알바하고 있었어요. 그럼 네가 지금 몇 살이란 말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메를 지금 횟수로 21년째 하고 있거든요. 만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살? 네, 46. 네, 범띠입니다. 46. 네. 26 나이에,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8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의대도 아닌데. 1년 다니고, 1년 휴학하고, 1년 다니고, 1년 휴학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8년 걸리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이 당시도 제가 3학년 휴학하고, 이제 PC방에 취직했던 거죠. 돈 벌어야 되니까. 다음 학기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PC방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근데요,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요,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네, 아메이 안 와. 이러면서 있잖아요. 슬, 회원가입 안 할래? 무슨 사장님이 하라 그러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해준 게 4월 29일이에요. 네. 그리고 석 달간 저하고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은 계속 이제 회원가입 했으니까 후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해요. 뭐 이상한 책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 아나?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주지호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뭐 원자력 발전소 박사님인데 아메를 만나가지고 뭐 얼마를 벌고 막 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상관 있어졌네요. 근데 날씨가 지나니까 막 이런 얘기해요. 또 누구는 쌍용 자동차 다니다가 이 사람 직장인인데 뭐 아메를 해서 얼마를 벌어 막 이러는 거예요. 몇 억을 벌어 이러는 거예요. 저 알바비 50만 원 받았거든요. 50만 원 주는 알바생한테 몇 억 버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기꾼 같은 거예요. 사기꾼. 안 그래요? 예. 야, 제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야, 알바비 50만 원 주면서 저것도 등쳐먹으려고 그러나 막 이 생각 드는 거예요. 막 오만때만 생각이 다 드는데요.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석 달 동안 뗀뗀하게 버텼어요. 안 넘어가려고. 안 넘어갔어요, 저 석 달 동안. 이런 오라는 데도 안 가고요. 뭐 읽어보라는 데도 안 읽고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그걸 석 달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사장님이 이제 석 달쯤 후원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얘 못 알아듣는구나 싶으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 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모야,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 3권만 읽어보래요. 제가 그때 이제 국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가서 찾아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다단계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 사기를 쳐도 저렇게 쳐? 우리 학교에 다단계 책이 왜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우리 왜 약간의 고정관념과 편견 갖고 있잖아요. 아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알고 있는 그 일이, 책이, 그것도 국립대학교 도서관에 20년 전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 맞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 맞아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식이 맞죠. 그런 걸 왜 갖다 놔요, 대학교 도서관에. 학생들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도움도 안 되는데, 그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뒤이어서 드는 생각이 딱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제 아메이 만날 운명이었던 걸 거기서 딱 생각해요, 지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으면 끝이에요. 그냥 다음부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뒤이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사장님이 내 면전에다 대고 우리 학교에 가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서울대 도서관에 가면 있다 그랬으면 그건 사기인 거예요. 근데 못 가보니까. 근데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일하는 PC방이랑 우리 학교 정문이랑 20m예요. 뽀로록 가서 확인하면 금방 뽀록 나잖아요. 거짓말인 거. 그럼 이거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날 뽀로록 갔다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1층 검색대에다가 아메이 한 칸 띄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는 그 1.5초의 그 짧은 순간에도 있을까? 에이, 없겠지. 없을 거야.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오만때만 생각을 하면서 엔터를 딱 쳤어요. 치자마자 두루룩 나오는 거예요.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이 수백 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요. 뭐야 이거? 진짜 있는 거야 이거? 와 대박. 그럼 제 의심이 이렇게 반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뭐에 홀린 듯이 3층 경제 경영학 코너에 있대요. 뭐에 홀린 듯이 3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부동산 코너 지나서 주식 코너 지나서 네트워크 마케팅 코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빼곡히 두 책장 빼곡히 꼽혀있는 책들을 보고 제가 완벽하게 제 의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교묘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그 왜 아메이 관련 책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책 중에 아메이라고 써 있는 글씨가 꼭 매지가이처럼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 3개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1권 읽고 2권 읽기 전에 제가 비전을 봐버렸어요. 이걸 왜 안 하지 이거? 왜 딴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대박. 무슨 있잖아요. 보물찾기 보물 찾은 것처럼.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저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공부를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고3 때 경찰대학을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신체 검사 가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몸무게 미달로. 네,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는 학업을 거의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하위권에 맴돌다가 대학 갈 때쯤 돼서 학력고사 칠 때 성적 맞춰서 간 데가 그냥 경북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잘 살 수 있겠다는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막연하게 막상 이제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돈 벌면서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군대학 갔다 오고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경대가 어떤 학생들이 가냐면 경북대가요. 서울은 가실력을 되는데 이렇게 돈이 좀 없어서 이렇게 대구에 그냥 눌러 앉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다닌 과는 그거하고 완전 달라요. 공부는 조금 하는데 뭐 어디 딴 데 갈 성적, 딴 데 가는 것보단 경대라는 타이틀 달라고 돈 있는 집에서 보내는 과예요. 조경학과, 농대거든요, 농대. 예? 농대.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전부 다 부잣집 아들들인 거예요. 수백억대 재산가도 있고요. 수성못에 건물이, 너희 집 건물 어디까지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괴감이나 박탈감을, 상대적 빈곤감을 너무 많이 느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막 할 때쯤 아내가 그렇게 나한테 보인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원했던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삶, 이거면 혹시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일은 사업인데 돈이 안 든대요. 점포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대요. 나이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있고 뭐 사회적 위치 전혀 필요 없대요. 그냥 계급장 띄고 싸우는 데래 이거.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의지만 있다면 아메이란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낼 수 있대요. 뭐 하는 거냐 하면 당신이 생필품 어차피 쓰니까 그거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는 일이 앞으로는 사업이 될 거래요. 지금은 당신들이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지만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광고를 믿지 않는데요. 직접 써본 사람들의 얘기나 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 책에 20년 전에 그렇게 써 있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대요. 방식 자체가 새로운 방식이라서.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런 방식,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네트워크 방식이 흥행할 거래요. 성행할 거래요. 그래서 제대로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1년 정도만 하면 100만 원 정도를 벌게 되는데 100만 원이 이 100만 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오는, 아메에서 나오는 100만 원은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처럼 자영업하는 것처럼 노동을 해서 버는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수입 100만 원이면 커요, 작아요? 작죠?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옮겨야 되죠, 회사. 그렇잖아요. 자영업 하는데 100만 원 벌어요. 빨리 접어야지 그거. 근데 이 아메에서 나오는 100만 원은요. 은행에서 이자로 받는 100만 원 같은 거래요.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은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 받아보신 분? 100만 원 내보기는 했죠. 은행에 100만 원 이자 받으시려면 7억 넣어놔야 돼요. 임대료 100만 원 받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임대료 100만 원 받으려면 대전 얼마짜리 건물 있어야 돼요? 안 가져봐서 몰라 우리는. 그렇죠? 대구 같으면 3억짜리 건물 있으면 월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정도 받아요. 3억짜리 자산인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이게 한번 나오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나온대요. 대박 아니에요? 전요 상속은 됐고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얄팍한 생각. 야, 이거 열심히 해서 100만 원 정도 나오면 4학년 복학하면 내가 알바 안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100만 원이 자산처럼 나온다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사업을 3개월간 실랑이 벌이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1년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고 되면 계속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8월 달이에요. 여름이죠, 여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을 시작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미팅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배우고요. 처음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때 어떻게 했지 싶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그 나이가 유리했던 게 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들 교육 사업이란 거 아시죠? 교육 사업은 뭘 해야 돼요? 아메이 누가 잘하나요?
잘 파는 사람이 잘해요? 파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잘 꼬시는 사람이 잘해요? 잘 꼬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메이 잘해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해요. 아메이는요. 이게 교육 사업이에요. 근데 저 학생이었죠. 뭐 잘하겠어요? 궁둥이 붙이고 앉아있는 거 제일 잘해요. 이게. 그때 미팅이요. 일주일에 3번,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있었어요. 저 그거 안 빠지고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빨리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미팅이란 건 다 찾아다녀갖고 다 앉아있었어요. 그리고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저는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죠. 책 읽으라 그래서 책 읽고요. 오디오 들으라 그래서 오디오 듣고요. 이게 분명히 제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나를 성장시키는 것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메가 좋았어요. 책 읽고 오디오 듣고 미팅 나오고 제품 바꿔 써보고 내 확신이 들면 그때 얘기하래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제품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요. 하다 보니까 1명씩 2명씩 파트너가 늘어요. 제가요 3개월 만에 STP를 100번 넘어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15명한테 얘기하라 그러죠. 우리 시스템에서. 저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이 좋은 걸 왜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막 하려고 100명 넘어한테 했어요. 파트너가요 20명 생기더라고요. 20명요. 저 3개월 4개월도 안 돼서 파트너가 미팅 나오는 파트너가 20명이었어요. 멋지죠? 뭐 그냥 될 것 같죠? 매출이 6%예요. 왜 그렇게 해요? 다 내 또래일 거 아니에요. 24, 23, 22. 걔들은요, 자기가 생필품을 사 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비전은 봤는데, 바꿔 쓰는 거라고는 꼴랑 이런 마우스 스프레이, 립스틱 하나, 이 정도인 거죠.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 후원하러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후원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났던 게 선배들. 그죠? 학교 선배들. 선배들을 후원하려는데 마침 한 선배가 기숙사 사관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기숙사를 그전에도 이렇게 한두 번씩 들어가서 후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하기 전에 다른 기숙사 사관보가 있을 때 대학원 형들이 기숙사 사관보를 하거든요. 시킨단 말이에요, 밤에. 외부인이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메토 들어가서 친구랑 사업 설명해주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명단이 몰려있잖아요. 거기 기숙사에, 그죠? 근데 들어가기가 막 힘들었었는데 마침 잘 된 거예요. 사관보가 바뀌어가지고 제 과 선배가 사관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한 게 뭐냐면 이 형을 먼저 후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안 하고 당분간 계속 그 형한테 가서 이제 사업 설명도 하고 아메 얘기도 하고 미팅 끝나면 가서 막 열정 받은 거 토해놓고 막 이거 한 거예요. 그렇게 보름도 안 돼서요. 이 형이 후원이 됐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기숙사는 다 그 형 명단이야, 이제. 이제 형이 다 해, 이제 막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에 전화 와요. 야, 오늘 508호에 모아놨대. 그러면 이제 508호 가요, 제가. 508호 가면 칠판 딱 준비돼 있어요. 딱 준비되고 3-4명 앉아 있어요. 그럼 사업설명 쫙 하고 회원 받고. 그렇게 매일매일요,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명단이. 또 이제 집에서 홈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홈미팅을 하는데, 홈미팅 하려니까 칠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칠판. 그 칠판을 사러 갔다? 근데 여러분, 칠판 사러,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져갖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칠판, 없는 돈에 칠판을 사러 갔는데, 칠판은 이렇게 하는 게 한 3-4만 원 정도 하던데, 칠판 다리가 5만 원 하는 거예요. 와, 칠판 못 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 안 사고 집에 와서 칠판 대용할 게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딱 걸려있는 새마을금고 달력이 보이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달력이 길고 크거든요. 그래서 뒤를 딱 돌리니까 13번 STP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장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동네방네 그 새마을금고 달력을 모으기 시작했죠. 이만큼 모아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STP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홈미팅 한다고요. 못 하나 쳐놓고 딱 걸어놓고 뒤로 걸어놓고요. 막 사업 설명하고 또 멋지게 째거든요. 찔 때도. 탁 하면 쫙 째져요. 또 쫙 하고 탁 째고 이렇게 또 사업 설명도 하고요. 파트너들하고 모여가지고 집에 처음 이제 상위 플래티넘 사장님이 우리 집에 초대돼서 이제 홈미팅 도와준다고 왔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는 눈이 땡그레지시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당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26살. 제일 어렸는데 그때 저희 집 홈미팅에 저 말고 3명이 더 있었는데요. 4명이서 홈미팅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4명이 누구냐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후원한 친구가 있어요. 제 대학 1년 후배인데요. 형제 같아요. 그냥 우리 의형제예요. 그놈도 가난하고 저도 가난하고. 예, 가정 형편도 비슷해가지고 되게 친해졌어요. 지금까지도 아메를 같이 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처음 제 1호 회원인 거죠. 그러니까 1호 회원 요 친구랑 저랑
그리고 둘이 하나씩 후원을 했어, 또. 누구를 후원했냐? 내 여자친구, 지 여자친구, 이렇게. 그래, 한 집에 모였는데, 예, 4명이 앉아 있는 거죠. 스폰서님 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어리다 그랬는데, 저 26. 제 후배 몇 살이겠어요? 조경학과 93학번, 94학번, 그 다음 제 여자친구 95학번, 여기 여자친구 96학번. 요 그냥 동창인 거야, 동창회. 그렇게 넷이 앉아 있으니까 요렇게 무슨 모이 받아먹는 새끼 새 마냥 요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폰서 사장님 놀란 거지.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그게 저희 이 사업의 시작이었던 거고, 시작 장소였던 거죠. 재밌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 재밌게 하긴 하는데, 재미있는데, 뭐가 안 나와요? 피인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피인이. 그러니까 하던 친구들이 하나씩 또 그만두네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했는데,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이 그만두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만두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싶은 게, 내가 빨리 SP를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안 가지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너무너무 안 가져요. 2달, 석 달, 넉 달, 5달 됐는데 너무너무 안 가지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예, 진짜 제가요, 그때는 저희들 랠리를 여기 왔거든요. 대전 그 KT 여기, 뭐 연수원인가? 거기 다녔거든요, 대구에서. 다니는데, 어느 세미나였던가, 저희는 관광버스 타고 왔거든요. 버스 타고 내려가는 길에 저희들은 이제 애프터를 해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서 애프터 타고 내려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버스에서 버스 안 랠리라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버스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사회자 한 명이 앞에 딱 나와서 불을 켜요. 반짝반짝반짝 있죠, 그거. 버스에. 쫙 키면서 지금부터 버스 안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와! 버스에 난리 나요, 막. 우리 랠리 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스피치 하는 건데, 제가 그때 나가서 무슨 스피치를 했냐면요. 한 5, 6개월쯤 지났을 때 같아요. SP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손가락이, 이게 코브라 손가락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코브라 앞이 이렇게 주걱처럼 생긴 손가락이에요. 그 제 손가락 부자 되는 손가락이라고 되게 귀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그 손 쓰는 일을 제가 잘 안 해요. 제락 끼는 손가락인데 제가 이런 스피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손가락 제가 지금 당장 끊어달라 그러면 끊어주고 SP 준다 그러면 당장 끊어드릴게요. 뭐 그런 스피치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SP가 되고 싶은 거. 빨리 SP가 돼야지 4학년 복학하면 100만 원씩 나와서 나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세미나에, 세미나 하면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잠깐 생기면 그때는 저희들은 이제 그 열정 스피치라 그래서 스피치 하시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줄을 쫙 써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스피치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공식적인 연인이라 가지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희 와이프랑 항상 스피치를 같이 하러 나갔어요. 여자친구. 공식적인 연인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같이 스피치를 하러 나가가지고요. 스피치를 하는데 사회자가 여기 계속 같이 나오시는데 결혼하고 떳떳하게 나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결혼 언제 할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회자가. 그래서 저희들 플래티넘 될 때 좀 할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또 짓궂게 저한테 또 묻는 거예요. 그럼 플래티넘 언제 되실 건데요? 결혼할 때쯤 될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니만 답을 얻으려고 그러셨는가. 이제 저한테 안 나오니까 저희 여자친구인 정주영사님한테 또 마이크를 넘기더니만 매도래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 정주영사님이 10월요 이래버린 거야. 10월에 플래티넘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10월 내려와서 엄청 싸웠어요. 왜 말을 해가지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 되는데 다음 달부터 어떻게 올라갈래? 막 이럴래 이제 막 이러면서 진짜 싸웠어요. 그때가 몇 월 랠리냐면 3월 랠리예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10월 달에 플래티넘 돼서 결혼을 하려면 3월인데 지금 언제 SP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되고는 싶은데 다음 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진짜 그래서 말로 내뱉어야 되나 봐요. 내뱉지 않으면 계속 나와 타협해요. 그러니까 내뱉었잖아요? 내뱉었는데 사실 아무도 기억은 못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내가 기억하는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싸우고 엄청 싸우고 내려가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파트너도 많고 한번 해보자 마음 먹고요. 그 랠리 돌아가서 파트너들이랑 상담을 해요. 한 15명 있는 파트너들이랑 우리 다음 달에 한번 도전해보자. 나 SP 간다. 내가 도전해볼게. 너도 6% 해보자. 6%. 3%도 못하는 친구한테 6% 해보자 우리 한번. 또 6% 해보자. 6% 해보자 하니까 다 하면 내가 루비 되겠더라고요. 다 하겠대요. 다 하겠대 또. 그래요. 해보자고요. 우리 막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오, 막 의기충천한 거예요. 다 된 것처럼 진짜. 와, 진작이라 할 걸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4월만 되길 기다렸어요. 막 있잖아요. 뭐 100m 스타트에 쓴 것처럼 있잖아요. 가슴 공탁공탁 하면서 4월이 딱 되자 스탑! 돼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어서 보름쯤 지났는데 우와 놀라운 PB가 올라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PB가. 한 200만 PB 정도. 근데 상상도 못할 PB거든요. 한 번도 그런 PB를 맞아보지 못했거든요. 왜? 9% 12% 했었으니까. 근데 또 오 하는데 그래도 200만 PB가 15일이면 곱하기 2 하면 400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막 불안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또 불안도 하고 되겠나 싶기도 한데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막 이해하시죠? SB 도전해 보신 분들 이 마음. 보통 15일쯤에 200만 PB가 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거의 포기 안 해요? 다음 달을 준비하죠. 15일을 그냥 흘려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었어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월에 신부가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SP 안 되면 이번 달부터 랠리 때 스피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일단 SP가 되면 제가 여자친구였잖아요. 손재모, 정주영 제 파트너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SP가 되면 공식적으로 나밖에 안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정주영 사님 뿔이 나가지고요. SP 니 혼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아마그램에 합치자 그랬거든요. 혼인신고 하재요. 네. 우리 정정사님 여기 왔었죠. 아주 부드럽지만 속은요 완전 불이에요 불. 네. 그래서 한번 딱 마음먹은 거는 그냥 해버리고 옆뒤를 잘 안 봐요. 옆뒤는 제가 보고 가죠. 앞을 보고 가면 혼인신고 하자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배수진을 치자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혼인신고 하자 그러는데 제가 그래 고마워 우리 혼인신고 하자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의 프로포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게 있잖아요. 먼 미래의 일은 멀게 느껴져요. 중요도가 작게 느껴지거든요. 가까운 거에 뭔가 일은 크게 느껴져요. 어차피 결혼한다고 마음먹었으면 혼인신고 해도 되는데 6개월 후에 결혼하는 거는 먼 일 같은데 이거 당장 혼인신고 하자니까 막 눈앞에 일이 돼버렸잖아요. 야 결혼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막 이래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도 욕먹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또 막 실랑이가 벌어졌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막 그러다가 또 합의 봤어요. 항상 결론은 정중사 의견대로 가요. 네, 의견이 다르면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요. 다음날 정중사님은 자기 부모님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받고요. 그 다음날 와서 혼인신고하고요. 네, 해버리고요. 한국 아메이에 가족관계 증명서 떼갖고 보내고요. 며칠 있다가 시간이 딱 지나니까 1292853 손재모 정주영 딱 붙은 거예요. 우와 이게 이제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뒤에 혹이 하나 붙었구나. 내가 결혼을 했구나. 결혼식도 안 했는데 부부가 될 거잖아. 마음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결단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뭔가 미루시고 계신가요? 뭔가 해야 되겠다 싶은데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왜 우리 헬스 해야 되고 살 빼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럼 뭐예요? 헬스장 끊어야 돼요 그냥요. 수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수영장 끊어야 된다니까요. 돈을 써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혼인신고를 딱 하고요. 4월 20일 날 혼인신고를 딱 하고 남은 열흘을요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요. 선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수기 갖고 오래요. 2대요. 왜냐하면 제가요. 그 전부터 정수기 이스프링 얘기들을 했거든요. 여기 조경회사 하는 선배예요. 근데 이미 2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알았다 나중에 이러셨거든요. 근데 웃긴 게 있죠. 며칠 전에 누전이 일어나가지고 합선이 돼가지고요. 안에 전기기가 다 탔어요. 그 사무실에. 정수기 2대가 다 탄 거예요. 그 사야 되는데 내 생각난 거죠.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그게 전화 오더라고요. 그 정수기 2대가 나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요. 식품 전달해 놓은 어머니가 한 석 달이 지났는데 더블X를 드셨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연락 없으면 연락 막 못 하겠잖아요. 뭐 효과가 안 좋은갑다, 안 좋으신갑다 이래서 특히나 어른이시니까 내가 잘 드시고 해서 이 전화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혼자 석 달이나 지났는데 왜 안 시키시지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요때 전화 오셔가지고 7개 갖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많이 못 챙겨 먹어서 하루 먹고 못 먹을 때 있고 먹을 때 있었는데 먹을 때 효과가 나더래요. 안 먹으니까 또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얘기하니까 개추에 오는 개원들이 달라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월 30일까지 1000만 마감해갖고 SP 된 거예요, 이달에요. 그냥 어렵지 않게 10일 동안요, 나머지가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뭔가 도전하세요? 저는 이때 알았어요. 내 능력 안에서 뭔가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자꾸요, 내 시간과 내 능력의 한계를 생각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잡아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강력하게 잡아놓고 나면 그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즉, 내 능력과 내 생각 밖에서 일이 일어나야 성공이란 거래요, 우리는. 제가 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거 전혀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리더사님들과 한국 아메에 저한테 도움을 주신 수많은 사장님들 때문에 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거든요. 저는 단지 뭘 했냐?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꿈만 꾸었던 거예요. 나머지는요, 우주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게 되고 싶어? 그럼 그걸 될 수 있는 일들을 벌어지게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아직 핀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지느냐? 그걸 안 정하셔서 그런 거죠. 우주가 아직 여러분한테 신호를 안 받은 거예요. 뭘 원해? 모르겠는데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주가. 그래서 수많은 리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도전해 보시라고요. 도전해 보시면 안다고요. SP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맛을 보라고 그런 거고. 이렇게 저는 SP가 되고 나서요, 한 번도 안 빠지고 1000만을 해서, 한 번도 안 빠진 정도가 아니죠. 저 다음 달에 제 파트너 독립했거든요. 셋째 달에는 2대고 독립하고요. 이렇게 독립해가지고요, 4, 5, 6, 7, 8, 9 다 큐해서 10월 1일자 플래티넘 되고요, 10월 8일날 결혼식 했어요, 저요. 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말이요, 처음 내뱉었던 그 말 하나가 저희들을 이렇게 이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뱉으시라니까요. 우주가 여러분한테 신호를 받는 방법은 그 말이에요, 말. 네, 말해야죠.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는데 말이 입 밖에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말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혼인신고하고 플래티넘 되고 결혼했잖아요. 그 스폰서 복제를 정말 잘해요, 우리 파트너들은요. 제 파트너 4조가 혼인신고하고 플래티넘 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돼요? 네,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이게 결혼식 사진인데요. 정치역사 아주 옛날 티가죠? 20년 전 사진이니까. 전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네, 이게 대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제가 플래티넘 된 게요. 네, 여기 전부 다 스폰서, 여기 스폰서 말고는 다 제 파트너들이에요. 그 파트너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전요. 여기 계신 분들 뭐 SP도 수두룩해요, 지금. SP도 있고요. 플래티넘, 여기 플래티넘, 여기 플래티넘, 여기 플래티넘, 여기 플래티넘. 네, 4조 맞죠? 그 4조. 플래티넘 4조요. 신혼여행 사진이죠. 네. 진짜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미팅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신혼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팅이 그때 어떻게 있었냐면 수금이 있었어요. 수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요일날 결혼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랠리 마치고 와서 일요일날 결혼하고 해외여행 못 가겠더라고요. 미팅을 못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내 여행으로.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요. 일요일날 결혼하고 쫙 올라와서 에버랜드 돌고 저기 민속촌 돌고 강원도 갔다가 돌고 수요일날 와서 대구 와서 미팅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남해로 내려가가지고 이틀 돌고 금요일날 와서 미팅 참석하고 이렇게 신혼여행했어요. 순수했어요. 성공은 순수해 와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저도 기독교라 가지고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거예요. 순수해야 돼요. 그 순수하다는 의미가요. 있는 대로 믿어보고 따라보는 거. 그게 성공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참 순수했던 시절. 우리 정준사님 진짜 이쁘죠? 제가 있잖아요. 나이 40 후반 다 돼가지고 요즘에 아까 파트너한테 욕먹었는데 막 쳐다보더라고. 보고 싶어요, 막. 제가 아까 전화하면서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저녁에 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요. 뭐 애정이 들끓어요, 요새.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아내 아니면요. 아니, 제 46, 44시란 말이에요. 어느 부부가 손 꼭 잡고 지금 자시는 분. 주무실 때. 저희 손 꼭 잡고 자거든요. 밤에 옆에 없으면 호전해요. 손만 잡고 자세요? 손만 잡고 자요? 네, 손만 잡고 잡니다. 네. 제가 저희 애들 이름 질 때 우연찮게 짓다 보니까 첫째가 정하로 지었어요. 정하. 저희 정주영사님 이름하고 생각해 보세요. 정하. 둘째를 주하라고 지었어요. 네, 이 성경에서 이제 말씀에서 따와서 주하. 그러니까 중간 이름이 정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우리 영하로 짓자 그래놨거든요. 그럼 정주영이잖아요. 주민등록등본 띄면 정주영 되는 거예요. 너희들 셋이 딸똘 뭉쳐서 엄마를 잘 도와라. 그래서 정주영 멋지잖아요. 꼭 제가 일부러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째 놀라고 이제 교육 중이라서 말이 옆으로 샜다. 어쨌든 네 그렇게 이게 아내가 참 좋아요. 그런 게
예, 이게 사랑, 애정,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자, 어쨌든 10월 8일에 결혼을 하고요. 파트너들이 똑같이 저희들처럼 플래티늄이 4조각 하니까 저희들이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한국 아메에서 그때 26살 에메랄드 없었거든요, 거의. 없어가지고요. 전국을 다 불려다녔어요, 제가. 지금처럼. 스피치하러요. 그러니까 이게 기고망장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사업을 하면서요. 크게 어려운 게.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요, 내 그릇이 크지 않았는데 핀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핀이 깨지든지 내 그릇이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요, 책 읽기, 오디오 듣기 미팅, 나를 성장시키는 걸 많이 해놓지 않으면요, 그거 앞서서 핀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어려움을 겪게 되세요. 지금 많이 키워놓으셔야 돼요. 저도요, 에메랄드가 딱 떼고 나니까요, 일이 벌어지대요. 2번의 시련이 오더라고요. 제가 에메랄드가 딱 떼고요, 연수입이 한 6천 정도 됐어요. 20대에 6천이면요, 그때 제 친구들 연봉 그래봐 2천 받을 때예요. 6천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 가난했잖아요. 와, 뭐 옷가게 가서 옷도 사고 막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와이프랑 둘이 막 신혼인데 젊죠 막 이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에메랄드 되고 한 2년 정도 지났나? 예, 저희 PC방 사장님은 저한테 아메를 알려주고 3개월 만에 그만뒀거든요. 예, 이분은 그만두시고 그 위에 상위 플래티늄 사장님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상위 플래티늄 사장님과 저희 파트너 세조의 플래티늄 사장님과 동거래가 있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동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였거든요. 플래티늄 2조.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상위 플래티늄 사장님이랑 이렇게 4명이서 동업을 해가지고 매덕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싹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송을 하고 걸고 이러다 보니까 아메이가 막 우리 아메이에서 카디날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거래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저는 돈이 없는 것 뻔히 아니까 저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싹 망하니까 서로 막 엄청 사이가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그만둬 버리니까 제가 에메랄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수입이요, 한 달에 100만 원대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겠더라니까요, 진짜. 아메 뭐야 이거?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더만. 뭔데 이거? 막 회의도 나오고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100만 원이라도 나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고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정말 죽겠어요. 그래,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살다가 100만 원 나오니까 이거 고민되는 건데 일하러 가야 되나? 아메이는 놓치기 싫은데 일하러 가야 되나? 뭐 어찌해야 되지? 너무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다시 살려보자. 내가 뭔가 몰랐던 게 있고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게 있겠지. 아니면 내가 이 형들을 다 담을 그릇이 안 됐거나. 그때 책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래서 길 찾으려고요. 책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결국 내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것에 결론에 도달하고 다시 키우자 마음 먹고요. 키워내갔죠. 그게 2004년도였거든요. 4년, 5년, 6년, 3년을 키워서요. 다시 6내글을 만들었어요. 아까 그게 첫 번째 시련이고요. 6내글을 만들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자 하고요. 2007년도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요.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큐를 냈거든요. 3월, 4월, 5월, 6월, 7월 큐를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그럼 다이아몬드죠. 8월 달에 16일이 됐어요. 8월 15일 날 놀고 8월 16일 날 본사에서 전화가 와요. 손재모 사장님이시죠? 네. 사장님, 윤리강령 이슈가 생겨서 사장님 다이아몬드 돼서 다이아몬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진행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요? 무슨 강령요? 듣도 보다 못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통화 중이고 안 받는 거예요. 정신이 없더라고 제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막 앞이 깜깜해지고요. 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일단은. 제가 KTX 타고 그날 바로 그냥 본사로 올라갔어요. 그 윤리강령부 가서 자출증을 들어보니까 윤리강령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레그 하나에서. 안 된대요, 저. 제가 무릎 꿇고 울었어요, 거기서. 윤리강령 그 부장한테. 나 이 평생을 바친 일이라고. 나 이거 20대를 바쳐서 내 인생 바꾸려고 10년을 노력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된다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이거 좀 되면 안 되냐고. 되면 안 되냐고. 안 된대요. 암이 진짜 깐깐해요. 예, 이 공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룰이라는 거야.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좌절을 해요. 제가요, 그때 미팅을 나가는 게 지옥 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되는지 아니까 뭐예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 마음은
눈물이요. 계속 안에서 나는데 겉으로 못 울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제가 나갔어요. 계속 나가는데 9월 1일쯤 돼서도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눈치를 조금씩 채치니까 그때부터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어쨌든요. 두 번째 시련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서요. 2번의 좌절을 해요.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저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좀 특이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 스폰서가 다 그만둬가지고요, 이 얘기를 안 드렸구나. 저는 스폰서가 다 그만둬가지고요, 이 아메이를 2년, 에메랄드 되고 나서부터는 스폰서 없이 사업을 했어요, 전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근데 오래 걸려도 되긴 돼야 안 돼요?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스폰서 있는 여러분들은요, 저보다 훨씬 빨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제 케이스인 거예요, 제 케이스. 예, 어쨌든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좌절 한번 다시 또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팅을 나가면서 또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 꿈을 더 이상 미루면 다이아몬드 되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다이아몬드 안 됐잖아요. 그래도 이건 이제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30대 중반이 다 돼가니까. 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시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 전공은 조경학인데 대학원 전공은 석사 박사를 그 교육심리를 했거든요. 예, 교육심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은요. 이렇죠. 보시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뭐가 착착착착착착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나요, 어디? 안 그래요. 세상 성공 이런 성공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되는 일이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왜 다단계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꼬실 때 이렇게 안 꼬셔요? 통장 보여주면서 발에 막 돈 들어오면 받지? 착착착착착 이런 건 100% 의심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되는 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요. 세상의 성공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된다니까요? 예. 틀림없어요. 요렇게 되는 일이 진짜예요. 빡 되는 것 같다가 제가 보세요. 쫙 되는 것 같다가 에메랄드가 탁 깨졌어. 이때 좌절하고 집에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겨내보자. 내 그릇을 더 키워보자. 키우다 보면 또 다시 기회가 와야 하나요? 또 온다니까요? 또 오다 보면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더 큰 시련이 오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와요. 더 이상 안 되는 건가? 그만둬버리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다 보면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지나왔던 시절을 바라보면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결국엔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 좀 잘 안 되는 시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좀 잘 되는 시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시기도 이 시기도 다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비가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결국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공이 있어요. 그렇게 대학원을 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계속 그냥 비전코치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면 대학에 한번 들어가서 2달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면 월 한 2, 3천씩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아메이대로,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일대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하다가 어느 날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2015년 5월이에요. 딱 이런 세미나예요. 저희는 경주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때 게스트가 저하고 나이가 같은 총각 수석 다이아몬드가 왔어요. 예, 남시범 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 친구거든요. 우리 친구 먹거든요.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예, 남시범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때는 수석이었어요. 와가지고요. 스피치를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총각이었고 플래티늄을 나보다 훨씬 늦게 가고 에메랄드를 훨씬 늦게 갔는데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야. 뭘 했냐 보니까 자기는 다이아몬드를 결단하고 플래티늄에서 다이아몬드까지 바로 갔잖아요. 그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뭐 했냐? STP 100번 했대요. 그리고는 다이아몬드가 됐다. STP 100번을 하고 그룹원이 2배, 3배가 늘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 거기에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 하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 처음 할 때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STP요. 저 STP 석달만 100번씩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나 잘하고 내가 이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 확 왔어요. 나 때문에 내 파트너들이 성장 못하고 있었구나. 10년째 파운더스 플래티늄, 12년째 파운더스 플래티늄, 6년째 플래티늄. 이분들의 꿈을 놓치고 있었구나. 나는 꿈을 이룬답시고 이거 하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이러고 있었구나.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때 결단을 했어요. 2015년 5월 달에 나 내년에 다이아몬드 된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휴학을 내요. 휴학. 박사하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논문 쓰고 이렇게. 휴학을 내고요. 이날 집에 와서 뭘 했냐 하면 제가요. STP 똑같이 나도 STP 100번 하자. 그리고 STP 용지 100장을 출력을 해요, 집에서.
그리고요, 파트너들한테 선포했어요. 지금부터 STP, 내가 다 한다. 나한테 연락해라.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괜찮다.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다 간다. 내가 다 간다. 그래서요, 한 달, 두 달, 석 달 막 STP 막 하고 다녔는데요. 세미나 인원이 한 명, 두 명씩 막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세미나 인원이 석 달 지나니까 2배 되대요, 진짜. 진짜 2배 되대. 해보세요. 2배 돼요. 그렇게 제가 9월 달에 다이아몬드 Q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딱딱 했는데 마지막 레그가 한 달 딱 Q 못하고요. 4월 1일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드디어 2016년 4월 1일 아메이 시작한 지 1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지 늦었죠? 무지 늦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17년 만에 다이아몬드 돼서 그러면 그거 욕이에요, 욕. 욕, 맞죠? 저는 스폰서 없이 사업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 안에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핀도 이것도 아메이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직장이나 자영업을 빗대어 보면 너무너무 빠른 성공인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돈 먹고 사는 걱정 안 하잖아요. 노후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 때까지. 이렇게 17년에 걸쳐 쌓인 노하우가 딱 생기니까요. 그 다음 피는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퀀텀 리프라고 있잖아요. 대나무 성장. 처음에는 안 크는 것 같아도 한번 싹이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막 70cm씩 커가지고 일주일 만에 막 20m 건다면서요. 아, 그게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메이. 지금은요. 너무 재밌어요. 아메이가. 그렇게 이제 파트너들을 바라보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파트너들이 이제 핀, 보석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1명 사파이어, 2명 사파이어, 3명 사파이어, 4명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렇게 막 만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3년 지나니까 바로 그냥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전요 수석 다이아몬드는 정말 어렵지 않게 왔어요. 그냥 파트너들 도와주니까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저는요.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전 17년을 돌아서 다이아몬드가 됐지만요. 이제 파트너들은 3년에서 5년이면 무조건 다이아몬드 보내줄 수 있겠어요. 이제. 이거는 확실해요. 이건요. 당신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목표가 더블 다이아몬드예요. 2023년도 목표가 FC입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요. 어렵지 않아요. 네, 2029년 제가 A70에는 박경자 주재호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 플러스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 두 분의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따라가겠다고. 아니, 전혀 있잖아요. 왜? 우리 목표를 딱 외치면요. 이런 거 있죠. 제가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도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를 10년 이상 외쳤겠죠.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외치는 느낌하고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돼 할 때 외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핀 가시 보신 분들. 각오도 다르고 마음도 다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를 외치고 FC를 외치고 100 플러스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를 외치는 이 마음이 그 될 때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마음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된다는 걸 왜 확신했냐 하면 제가 이 100 플러스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를 언제 확정지었냐 하면 2019년 5월 28일 날 마음에 확 담았어요. 제가. 와이프랑 같이 다짐했어요. 우리가 A70에는 그걸 오자.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5월 28일 2019년 이게 있잖아요. 내 능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걸 마음먹고 나서 우연찮게 박경자 주재호상을 만났어요. 미국에서요. 뉴트럴라이트 본사에서요. 이 두 분과 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대로 예정이 돼 있었고 두 분은 두 분대로 예정이 돼 계셨을 거예요. 그때 만났거든요. 그럼 가끔씩 뵙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다? 근데 박경자 사장님이 갑자기요. 명함을 새로 만드셨는지 손 사장 내 명함이 있거든. 명함 막 주시는 거 저한테. 그동안 수도 없이 만났는데 명함 주신 적 없거든요. 저한테. 또 그날따라 명함을 주시는데 그 명함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100 플러스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 박경자 이 마크요. 이 마크. 제가 이 마크 박경자 사장님 명함에서 캡처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0 플러스 파운더 크라운에서 핀을요. 제가 다짐한 그날 하늘이 박경자 사장님을 저한테 모셔고 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명함을 저한테 주라고 박경자 사장님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네 10년 후의 모습이다. 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더 감사할 거예요.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렵나요? 왜 사냐고 묻고는 웃지요 이건가요 지금? 인생 목적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 행복이 뭔데요 그럼 도대체? 전 행복을 이렇게 정의 내리거든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무언가가 충족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 상태. 맞나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장에만 가면 막 낚시터만 가면 막 행복하잖아요.
예, 뭐 클럽 좋아하는 사람 뭐 클럽만 가면 막 죽더라고요. 막 우리 U35들 보니까 뭐 클럽 끌으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간대요. 예, 그런 친구도 있어요. 또는요 자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얘만 보면 막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있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들, 저는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로운 거, 본인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꿈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자아실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일 수 있고요. 뭐 다 다르지만 본인의 가치가 다 다를 뿐이지 그 가치로운 것을 이루고 싶은 욕구는 다 똑같지 않나요? 맞죠? 저는 저의 가치는 뭐였냐면 아미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가족이었어요. 아미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도 가족이었고요. 예, 가족요, 가족. 제가 아미를 처음 했을 때 리치 디보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제 카톡 프로필로 몇 년간 제가 썼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한 가정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정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부모에서 만들어진다. 제 인생 모토였어요. 저는 별로 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 고모님, 큰아버지가 성이 다르세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가 성이 다르다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할머니가 결혼을 3번 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하죠, 좀. 평범하지 않죠? 근데 나도 커보니까 형들이랑 성이 달라요. 이건 또 무슨 조화예요? 항상 어릴 때부터요, 예, 형들 이름 쓰라 그러고, 너 형 있는데 형 이름 뭐야 그러고, 큰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고, 이러면은 너무 헷갈리는 거죠. 사촌 동생들이 성이 다르고, 외사촌도 아닌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전 지금도 명절이 싫어요. 명절날 가서 애들한테 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게 너무 싫어요, 항상 가갖고. 결혼을 해보니까 또 장모님도 또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쪽에도 또 아이들이 있어서 명절날 만나면 이게 헷갈려요, 이거. 그냥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 또 설이 또 막 힘들어요. 거기 가서요, 그 관계들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싫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한 가족 만들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이면 성이 같아야지. 왜 성이 다르냐고. 그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정이고. 그러려니까 외풍에 안 흔들리고 내적으로는 단단하게 이게 뭉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저는 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안 흔들려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깨지잖아요. 안으로는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두 개 다를 아메에서 얻은 거예요. 아메 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법, 함께 성장하는 법, 좋은 부모 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아메에서. 저 그걸 통해서 배운 거라니까요. 저에게는 지금도 아메를 시작할 때도 앞으로도 저의 영원한 제일 소중한 가치는 가족이에요. 전 가족을 위해서 해요. 이 아이들, 저희 아들, 저희 딸, 이거 아이들과 함께 삿포로 갔었던 여행인데요. 얘네들의 자는 모습과 얘네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어찌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있나고요. 이 아이들 웃는 모습들 보세요. 나의 무신들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일단 저 닮았다 그러던데.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귀여워요? 이런 아이들 보면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삿포로 갔다 와. 그래서 저는요, 가족들과 하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어디든지 가족들과 함께 가요. 올해도 저희들이 한 7번 정도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왜 여행을 좋아하냐면 가족들과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집에서 있으려면 서로 각자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덜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일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또 지들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의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100% 행복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딱 떠나잖아요. 그럼 이 의무가 없어지죠. 온전히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다. 놀기만 하면 되니까. 와, 여러분들 아침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행복하다는 감정을 계속 느끼는 날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됐어요?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요즘에. 여행을 가보니까 아이들하고 가족이랑 아침부터 밤까지 행복해요. 돈만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돈만 문제가 없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행복한 걸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여행을 가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저희들 삿포로 갔던 사진들이고요. 2월 달에는 이게 어디지? 보라카이 갔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예, 저는 안 갔어요, 이때는. 예,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 그 영어 원어민 그 화상 영어 선생님 초대받아가지고 갔었던 건데요. 예, 여기는 5월 달에 우리 라스베가스 A60 갈 때 저희는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 A60 끝나고 한 2주 정도 우리 이지연 사님하고 주용석 사님 코치 받아가지고 캘리포니아 이 여행 코스를 가이드 받아가지고 거기 쫙 이렇게 렌트해갖고 다녔었거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인생에서 진짜 잊지 못할 한 해를 만들었어요. 이 캘리포니아 일본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주영수 사님이 꼭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구비가 2박 3일 동안 그냥 굽이 펼쳐지더라고요. 예. 제가 렌트카를요 열흘 만에 7,000km 탔던 것 같아요. 예. 쫙 다니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풍경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이게 안 행복하겠어요? 뭐 밥을 해요, 빨래를 해요, 설거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안 해도 되잖아. 온종일 행복한 거예요. 온종일. 여기는 그랜드 캐년이고요. 네, 이런 모습도. 여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 교정에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서 야 우리 다시 CC된 것 같다 그러면서 사진 같이 찍었던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헐리우드 거리죠. 지 아는 이름 나왔다고 사진 찍어. 도널드 덕. 예. 여기는 이제 6월 달에 저희도 오사카 갔었던, 오사카에, 오사카 성에서의 그 바람과 공기, 이거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오사카에 있는, 여기는 이제 9월 달에 어디 갔었냐 하면, 내년 여행지가 나트랑이죠. 저희는 나트랑을 안 가봤거든요. 다이아몬드 떼기 전에 다이아몬드 여행이었어서. 근데 나트랑 프로모션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모션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 우리 가보자 나트랑. 그래서 9월 달에 명절에 나트랑 갔어요 저희들. 우리 내년에 여행 갈 때 가서 미리 보고 프로모션 할 거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 베트남의 하늘과 바람과 바다와 이 공기 느낌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도전하셔서 꼭 아이들 데리고 가보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이제 빈펄랜드라고요. 예, 여기가 빈펄랜드인데 캐리비안 베이랑 에버랜드랑 합쳐놨어요. 합쳐놓은 데인데 물이 바다야. 해양 스포츠. 그러면 이해되세요? 어떤 데인지? 예, 낙원이에요, 낙원. 애들 풀어놓으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사진이, 잠깐만요. 하나가 없네. 빠졌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사진을 찍는 데마다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어디도 공사 중, 어디도 공사. 그래, 막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현진이한테. 왜 다 저 공사냐? 오락실도 공사 중이라고 막히고, 박물관도 공사 중이라고 막히고, 어디 일정 구역에는 또 어디도 막혀있고 막 그런 거예요. 산도 막 깎고 있고 막, 뷰가 별로더라고, 바다 뷰가. 그래, 내가 물었어요, 그 가이드한테.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내년에 어디서 많이 온대요. 그 어디가 어디예요? 이게 또 비전이잖아요, 이게 또 비전이요. 내년에 어디서 많이 온다는 거죠, 많이 온다는 거. 이 아이들 참 부러워요, 사실은요. 되게 부러운 아이들이에요. 지난달에는요, 제가 이제 어머님이 올해 나이가 저를 마음으로 낳아주신 어머니죠. 10살 때 오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40년, 36년을 저를 키우셨죠. 형이 4명 있습니다. 어머니 배로 낳으신 형. 저랑 제 동생은 어머니 마음으로 낳은 자식. 근데 우리를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셨냐면 사탕이 있으면 형들 1개씩 주면 우리는 2개씩 주셨어요. 똑같은 마음이라서 수고할 수 있다고요. 그런 어머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머니가 정정하세요. 유틸라이트 많이 드셔가지고. 86세십니다. 지난 추석에 갔는데 장가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옆집 세탁소 아줌마가 장가게 갔다 왔대. 너무 좋대. 근데 이게 노인들 잘 못 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5km씩 운동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요. 가자. 아버님은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이게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어머니만 모시고 장가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너무 소녀 같은 미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미소를 오랜만에 봤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당신 다리 아프실 건데 틀림없이 아픈데 아프다 소리 안 해요. 아프다 하면 다음에 또 안 될 것 같을까 봐. 예, 너무 여기는 우리 매제요. 제 동생 남편. 남자들만 갔어요. 딱 가서 모시고, 이렇게 효도해드리고요. 이렇게도 태워드리고, 제가 또 어머니 모시고 와서 재롱잔치 했어요. 무대에 나설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또, 웃으시라고 제가 가서 중국인들 막 뭔가 샹샹샹샹 하는데 손 들고 나오라 소리 같아. 근데 뛰어나갔죠, 또.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이런 무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이 맨 뒤에서 뛰어나간 거예요, 제가. 여길 뛰어나간 거예요, 제가. 어머니 한번 웃게 해드리려고 뛰어나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막 중국 춤추는 거죠. 선물도 주더라고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이니까. 이번 여행도 좀 특별했어요. 두바이. 저희 이제 7조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갔는데요. 여기 남자 5, 여자 5. 우리는 싱글이 4조가 있어가지고 좀 손해봤어요. 여기는 제 처남이에요. 처남, 저희 정중 사장님의 동생, 가장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요. 이 사랑하는 동생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요. 벌써 우리 정두혁 사장은 여행 다닌 지 큐사파였는데 여행 다닌 지 벌써 한 4년 됐어요. 행복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제 40년 지기 친구예요. 왼쪽요. 제 유치원 동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나온 친구예요.
3년 만에 후원이 돼서요. 3년 전부터 함에해서 지금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올해 여행 같이 가서 첫 여행. 행복하겠죠. 여기는 제 1호 회원, 제 대학 후배, 20년 동안 같이 사업하고 있는 여기 사파이어예요. 올해 에메랄드 돼요. 여행 같이 가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저는요. 성공이란 단어의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성장하며 그 성장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되지 않은 성장은 성공 아니에요. 지 혼자 배부르고 배 뜨시면 그게 성공입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결국 내 가족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저는 그거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의 가치,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단어로만 다가왔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삶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전 자유롭습니다.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돈으로도요, 크게 이제는요, 돈 쓰는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자유로워졌죠. 제가 하는 일 비전 코치요,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원하는 강의만 나가요. 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죠? 이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두 번째, 그 자유로움을요, 누구랑 함께해요? 가족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자유가 가족과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뭘 통해서요? 아메이가 주는 보상을 통해서요. 그저께 연말 보너스 나오셨죠? 고개 끄떡끄떡 안 하시는데. 저 연말 보너스가 이제 처음으로 1억이 넘었어요. 예, 참으로. 예. 매달 받는 거 한 1,500만 원 정도 말고 1억이 딱 된 거예요. 올해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 3억을 받아요, 도대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될 때. 지금 이러고 있는 저도 20년 전에 아메이를 처음 했을 때 6,700원 받았다니까요. 2달 하니까 15,000원 들어와요. 석 달 하니까 3만 원 들어와서 제가 그때 그만둘 뻔했어요. 뭐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그러니까 아메이는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서서 쌓여가는 게 시간이 지나면 팝콘 튀기듯이 터져가지고 퀀텀 리프, 급상승하는 게 아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20년 동안 총 번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25억이더라고요. 25억을 20년으로 나눠보세요. 얼마예요, 1년에? 1억 2천 정도 되죠? 그럼 한 달에 얼마인 거예요? 1,000만 원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때 내가 6,700원 받았다는 그 한 달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짜리 한 달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일 어떻게 하실래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하라 그래도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한 달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나누기 한 달로 한다면 여러분들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한 달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 저는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네, 진짜요, 진짜.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 6,000원 받았던 한 달은 1,000만 원이 하고 2,000만 원 올라 있겠죠. 10년이 지나면 3,000만 원짜리 돼 있을걸요. 제가 죽을 때는요, 그 한 달이 5,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가치가 올라가죠.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데 우리의 과거는 바뀌어요. 그 가치가요. 뭐에 따라서요? 내가 어떻게 해내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이 사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마음먹고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면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의 본보기가 좀 되어 드릴게요. 다음엔 다른 핀으로 여기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